네, 안녕하세요. 직진TV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했던 동원훈련에 이어서 군대를 가는데, 일반인 기준으로 군대를 가는데 장교로 갈지, 병사로 갈지,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20살부터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장교로 가는 게 좋을지, 혹은 부사관으로 가는 게 좋을지, 병사로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장단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장교로 갔어요. 장교로 갔는데 그 ROTC가 아니라 학사장교로 갔습니다. 학사장교로 대학교 때 미리 예비 학사장교로 붙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로 간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는 돈이었어요. 일단 장교는 병사보다 훨씬 많은 봉급을 받죠. 지금 병사가 병장 기준으로 한 40만 원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갈 당시가 15년도에 인관을 제가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소위가 월급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 본봉이 그렇게 됐었고 추가 수당 30만 원 예를 들어 야근 초과 근무를 찍으면 야근이랑 뭐 먹으라고 돈을 조금 더 챙겨줘요. 영회급식비라고 돈을 또 챙겨줍니다. 그렇게 치면은 한 180에서 19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돈이 쌓였을 때 전역을 했을 때 적어도 4천은 모아올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돈에 이어서 두 번째는 리더십이었어요. 사실 일반 병사로 가서 누구의 지시로 따르는 것도 물론 팔로워로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누군가를 시킴으로써 그리고 또 그 일을 직접 계획하고 사람들을 써서 해내고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교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하고 나서도 그 장교 출신이라는 명예가 남아요. 그래서 어딜 가서 장교라고 말을 했을 때 장교 출신이라고 말을 했을 때 무시를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또 놀랍니다. 사실 제 체격이 좀 왜소하고 그렇게 안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놀라더라고요. 근데 좀 긍정적인 의미로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장점들이 있다. 제가 느끼는 장점이죠. 이거는 제가 간부로 가게 된 계기 세 가지였고요. 간부의 장점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중간 관리자로서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위에 중대장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대대장님 이렇게 그 탄 대대의 일원으로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물론 그 간부급에서는 말단이지만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조금 제 리더십이나 또 업무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나 또 일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들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부족해서 욕을 많이 먹기 하지만 많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축이 늘어납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식사가 거의 제공이 되죠. 간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자기 돈으로 주고 사 먹어요. 간부 식당은 한 2,500원이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2,500원에 그 정도 클났으면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집도 해결해줘요. 저는 영외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영내에 머무를 수 있는 부대가 있고 영외에 아파트나 관사가 있어서 영외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이 영내와 영외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은 위병소는 10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면 영내에 있는 간부들은 밖으로 외출을 해도 영내에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껄끄러움들이 있어요. 물론 들어올 때 뭐 위병소 친구들이랑 좀 친하면 몰래 몰래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들이 상당히 제한되고 압박이 된다는 점이죠. 영내에 있으면 어쨌든 출석 체크를 하니까. 출석 체크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인원 파악을 하니까. 네. 그리고 간부의 장점은 또 주말에 나갈 수가 있어요. 주말은 자유로운 시간이거든요. 물론 야근이 없다라는 그 추가적인 훈련이나 나와서 일해야 될 정도로 바쁘지 않으면 주말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보냈어요. 그래서 위수 지역이 어느 정도 있는데 위수 지역은 그 특정 그 부대 이상으로 부대 중앙을 잡았을 때 주변에 어느 정도 한은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쳐놓은 그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서울 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좀 범위가 많이 줄었어요. 그 경기도 쪽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사실 한두 시간 내로 그 부대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마음껏 다녔었죠. 그래서 장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비상 상황이 걸리지 않는 이상
비상 소집이 걸리지 않는 이상 점프가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교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사실 기간이 조금 긴 단점을 제외하고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상과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용사랑 같이 근무를 쓰더라도 당직 근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당직 근무가 하루 날 새는 거긴 하는데 그렇게 엄청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근무가 없다면 정말 평생 장교를 해도 될 정도로 근무가 조금 힘들긴 한데 용사들이 근무를 쓰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무 도중에 바뀌었지만 당직 근무를 쓰고 난 그 다음 날은 하루 동안 쉴 수 있도록, 퇴근해서 쉴 수 있도록 여건 배려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대에 맞게 좀 사정이 다르죠. 퇴근 못하고 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교가 이래서 안 좋아요. 만약 일이 많은 부대고 힘든 빡센 부대다 그러면은 당직 근무를 쓰고도 퇴근을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몇 번 경험을 해봤죠. 기분 진짜 안 좋고 힘듭니다. 그래서 당직 근무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날 일하려고 그날 눈을 붙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무를 개판으로 쓰는 거죠. 근데 장교니까 이게 허용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말이 길어지네. 다른 걸로 일단 말을 해볼게요. 간부의 단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간부의 단점은 책임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나의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깨지는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쏘이기 때문에 쏘이는 사실 병장들이나 상병들도 무시를 해요. 일병도 무시를 해요. 사실. 그래서 물론 티는 안 내죠. 하지만 그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 자기가 역량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런 역량을 많이 못 보여주면 바로 무시를 받습니다. 뒤에서 정말 그 장교 때문에 고생하는 병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복무기간이 길다라는 점이죠. 용사 같은 경우에는 21개월인데 저는 학사 장교입니다. 학사 출신은요. 훈련기간 4개월을 거칩니다. 입교하고 나서 훈련기간 4개월을 거치고 임관을 하게 되는데요. 임관 종합평가를 거쳐서 임관을 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 3년을 복무를 합니다. 그럼 총 40개월이 되는 거죠. 그 40개월이라는 시간을 견디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연차로 따지면은 4년이 되는 거예요. 4년 차. 4년 차. 저는 그래서 15년도 인간을 해서 15, 16, 17, 18년도까지 봤었죠. 15, 16, 17, 18, 4년이죠. 이거 자유도가 있으면 있는데 또 없는 데는 엄청 없습니다. 왜냐면 빡센 부대는요. 또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아무리 자유도가 있어도 강원도 그 산골짜락이면은 아무리 자유도가 있어도 내려와 봤자 또 강원도예요. 많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좀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관사도 관사 나름이에요. 되게 안 좋고 한 방을 같이 막 두 명이서 같이 써야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였는데 뭐 1960년대 지어진 아파트여서 그런지 굉장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허름한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방이 3개가 있었고 3명이 각자 방을 쓰기 때문에 이 각자 방을 쓴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간부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인생이 바뀝니다. 자, 용사의 장점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용사의 장점은 뭐 복무기간이 짧은 거죠. 그리고 책임이 있으나 시키는 대로 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휴가가 자유롭지 않고요. 잘릴 수도 있고 용사 월급이 많지 않다는 점. 담배 피는 애들은 요즘 4,000원이기 때문에 쭉쭉 깎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걔네 월급으로 치면. 용사의 단점. 단점으로 그냥 그 돈이 안 나간다는 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일단 휴가에 목매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근무가 얘네들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기 동원 사단이어서 인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틀에 한 번꼴로 근무가 있는데 애들 얼굴이 굉장히 피폐합니다. 보통 근무 교대를 한번 하면은 근무를 1시간 반 정도 서서 근무 교대하고 깨우고 하면은 2시간 조금 더 넘게 2시간 20분 정도가 자는 시간이 삭감이 된다고 보면 돼요. 얘들 보통 10시에 취침을 하는데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10시에 취침한다고 해서 또 10시에 바로 자는 게 아니에요. 생활관마다 또 그 라이프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근무가 있다 치면은 거의 5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굉장히 잠이 부족하죠.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거지 같은 장교, 거지 같은 부사관, 상사를 만나면 얘네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내가 따르기 싫은데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비흡연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담배 피는 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이 나요. 사실 제가 같은 생활관을 쓰는데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담배 냄새 풍긴다? 너무 짜증나고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후보생 때는 담배를 원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후보생이 있는 4개월 기간 동안 합숙은 그나마 버틸만 했어요. 근데 일반 병사들 그거 어떻게 참나 몰라. 나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는 축구만 잘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축구를 못하면 병신 취급을 받아요. 일단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오면은 얘가 축구를 잘하나 못하나 그게 희대의 관심사였어요. 축구를 잘하는 게 거의 부대의 전투력이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공 하나 딱 던져서 트래핑을 시킵니다. 딱 일단 공을 딱 잡고 그냥 그 사람한테 공을 딱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을 발로 어떻게 받는지 손으로 받는지 그걸 딱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들 평가를 해요. 우리 부대의 전투력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그리고 한번 트래핑 시켜보고 이렇게 패스를 해서 패스 받는 것도 한번 시켜보고 그럼 딱 사이즈가 나오죠. 그럼 이제 군생활 잘 풀리느냐 그냥저냥 그렇게 가느냐 그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 같은 경우에는 전역해도 딱히 동지가 없습니다. 전역을 해도 다 병장 전역이 기본 스펙이기 때문에 딱히 크게 인정받는 거 없이 그냥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용사가 아니어서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용사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딱히 얘네들이 전역증 받고 그것을 어디 자랑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스펙이다라고 생각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40개월이라는 시간이지만 인생을 다시 선택한다면 간부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간부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RT로 갈 거냐, 육군 삼사관학교로 갈 거냐, 육군사관학교로 갈 거냐, 학사장교로 갈 거냐, 간부사관으로 갈 거냐, 루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교로서 배운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21개월 후 전역해가지고 19개월 동안 얻는 것이 많겠지만 저는 4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돈도 얻었고요, 명예도 얻었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건지, 어떤 게 안 좋은 건지, 어떤 리더십이 좋고 어떤 리더십이 안 좋은 리더십인지 명확하게 배우고 왔습니다. 그거를 얻고 올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군생활은 자기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군생활을 잘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잘한 편은 아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용사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불쌍하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급 부대의 지침을 억지로 따라야 되는 게 사병이거든요. 병사거든요. 그게 결코 쉬운 기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병장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육군 장교, 부사관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나올 때 너무 후련하고 행복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평생 동안 일을 하는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건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존경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튼 이렇게 간부의 병사 장점, 단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빨리 와서 사업적인 뭔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리더십, 돈, 명예 그 이상의 인생의 배움, 사회적인 가치들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교를 그리고 부사관을 선택하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